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혜원 씨.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아내는 그저 하염없이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 우리 태준 씨 어떡해?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태준 씨? 웬 낯선 여자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아내보다 더 서럽게 오열을 하는데요. 저기 대체 누구세요? 저요? 저는 아내에게 밝힌 낯선 여자의 충격적인 고백. 태준 씨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네? 뭐라고요?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신을 죽은 남편의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여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른 아침 여보 갔다 올게. 그래요. 근데 당신 요즘 너무 출장 잦은 거 아니에요? 요번 달만 두 번째야. 에휴, 곧 우리 애기 태어날 텐데 돈 많이 벌어놔야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도 중요하잖아. 알았어요. 아가.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된 한태준 박혜원 부부. 아이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출발하려고요. 예약이요? 예약 아직 안 해놨는데. 제 것까지요? 번만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따 뵐게요. 누구? 그냥 아는 사람? 엄청 다정하게 봤네. 아니야. 그래. 갔다 올게. 그래요. 놀고 있어요. 네, 도착해서 전화할게. 그래요. 응.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일하는 남편 태준 씨. 이번엔 일주일간의 지방 출장을 떠나게 됐는데요. 일주일 후 특별한 보람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 혜원 씨. 그때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한태준 씨 부인인데요. 네? 뭐라고요? 아내는 무슨 전화를 받은 걸까요? 전화를 받고 아내가 달려간 곳은 한 지방의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여보. 이 사람 왜 이래? 우리 남편. 아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애기 어떡하라고? 여보. 출장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결국 남편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려진 남편의 빈소와 아내 혜원 씨는 도저히 남편의 죽음이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둘만 남게 된 혜원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태어나니까 계속 오빠 기다려놓고. 아빠 없이 태어날 아이 생각에 더욱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혜원 씨.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한 여자. 느닷없이 나타나 연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기까지 하는데요. 아예 영정 앞에 자리를 잡고 아내보다 더 통곡을 하는 이 여자.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누구세요? 저요? 아니, 누구시길래 우리 사위 이름 그렇게 애타게 부르세요? 아니에요. 장모가 다그치자 이내 자리를 떠나버리는 여자. 엄마, 누구예요? 어디서 별 이상한 여자 나오겠네. 대체 누구길래 남편의 이름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는 걸까요? 다음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날 어떤 의문의 여자가 또다시 찾아와 울고 있습니다. 저기, 대체 누구세요? 저요? 실례지만 저희 남편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사실 저는 이 낯선 여자가 밝힌 자신의 정체. 과연 여자는 죽은 남편과 어떤 사이일까? 태준 씨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결혼 약속이요? 저희 남편하고요? 놀란 아내 앞에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내미는 여자. 정말 여자의 말대로 남편과 꽤 가까운 사이였던 듯 보입니다.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이번 출장도 같이 다녀왔어요. 다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는 법이 어딨어. 태준 씨, 나도 같이 데리고 가. 태준 씨. 태준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사이하고 어떤 사이라고? 두고 자꾸 자니까 아이고 초상집 와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사이? 당당하게 자신을 남편의 애인이라고 밝힌 여자. 이 모든 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정말 아내를 배신한 것일까요? 내연녀는 장례식 내내 와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가장 서글프게 울었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같이 통화한,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통화한 이력에다가 심지어 본인이 남편의 출장지까지 따라갔었다라는 증거까지 모두 제시했었는데요. 이 모든 정황이 정말 남편의 내연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예,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아내 혜원 씨가 보험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기 남편 사망보험금 확인하러 갔는데요. 아, 예. 잠시만 계세요. 아, 여기요. 남편분께서 종신보험제의 사망보험금 5억 원짜리에 가입을 하셨었죠? 네. 어떤 이거 드렸나요? 남편분께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보험 설계사. 남편의 보험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한 달 전쯤에 법정 상속으로 인해서 안미숙이라는 분으로 변경을 하셨는데요. 예? 안미숙이랑 정말이에요? 네, 남편분께서 직접 변경하셨습니다. 여기 서류 한번 보세요. 직접 변경하셨어요. 보험금이 모두 남편의 애인이라는 여자 안미숙이 받을 수 있게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 다시 알아봐 주세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남편은 아내를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혜원 씨는 도무지 남편의 배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에는 안미숙과 주고받은 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제 아내는 내연녀가 내민 증거뿐만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까지 내연녀 앞으로 바꿔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이 자신과 뱃속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남편의 출장지였던 지방의 한 도시.
남편이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이거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혹시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 아내. 있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이 여자가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묵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저희는 다른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남편 여기 출장 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꼭 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남편의 배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아내는 통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알겠습니다. 직원은 혜원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이름은 안미숙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미숙 씨요? 예. 잠시만요. 네, 두 분 다 저희 호텔에 투숙하셨네요. 그런데 남편 애인 안미숙의 말처럼 두 사람이 모두 이 호텔에 묵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에는 각각 다른 룸에 투숙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따로따로요? 네. 애인 사이라던 두 사람이 방은 각자 투숙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출장 첫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애인이란 여자 역시 옆방에 혼자 들어가는데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호텔 안에서 마주치지 않은 두 사람. 저 사람 놀랍게도 두 사람과 함께 있는 남자는 바로 남편의 담당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내에게 남편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 설명해 줬던 바로 그 보험 설계사. 변경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험 설계사는 남편의 출장지 함께 있었던 걸까? 혜원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차에서 내리는 보험 설계사. 놀랍게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남편의 애인 안미숙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까요? 며칠 후 경찰이 한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범수 씨 되시죠? 예, 제가 번호입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네. 아니 경찰이 무슨 일로? 자기야 무슨 일이야? 안민숙 씨? 집안에서 나오는 여자. 놀랍게도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을 보험 사기 및 한태주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실게요. 남편을 상대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해까지 한 혐의로 체포된 두 사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서로 연행되어 온 부부. 이들 부부가 정말 남편 태준 씨를 죽인 걸까? 한태훈 씨 왜 죽였어요? 좀 미치겠네.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죽입니까?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당신들이 계획적으로 한태준 씨 출장지 따라가서 죽인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이래도 발뺌할 거예요? 안미숙 씨, 당신이 건네준 음료수병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요. 예? 그건 경찰이 내민 증거 앞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 부부. 대체 이들 부부는 왜 남편을 죽인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태준 씨의 집에 찾아온 보험 설계사 권우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하우보험 김한수 팀장님 대신해서 배정된 권우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예, 그래요? 들어오세요. 예. 네. 여보. 네. 저 보험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보험 설계사 권우진은 처음부터 남편 태준 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이도 이제 태어날 거고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3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그럼 저희 좋죠 뭐. 당시 새로 바뀐 보험 설계사가 관리하는 고객은 한 50여 명 정도 됐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험금을 편취하려면 그중에 일단 사망보험금을 많이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특히 남자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자기 아내와 남자 고객을 이렇게 내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야 수익자를 가족에서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내연 관계의 여자겠죠. 이렇게 남으로 수익자를 바꾸더라도 보험사 직원이며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같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만일 일이 잘못돼도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남편이 내연녀를 너무 사랑해 사망보험금까지 넘겨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완벽한 음모를 꾸민 것이죠. 태준 씨에게 접근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일단 전화 한번 해볼까? 한태준이한테. 자기야. 내 걸로 그래, 내 걸로. 권우진은 자기 아내 안미숙을 태준 씨의 애인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권우진입니다. 이거 제 집사람 번호인데 앞으로는 이걸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집사람 전화가 무료거든요. 그 후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아내 안미숙의 핸드폰으로 태준 씨에게 연락을 했던 권우진. 누가 보더라도 애인 사이로 보일 만큼 증거를 꾸준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속초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신다고요? 다음 달? 속초라고? 태준 씨 지방 출장 일정을 알게 된 부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드디어 이들 부부에게 보험금을 타낼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남편 태준 씨의 출장 당일, 권우진 안미숙 부부는 출장지에 먼저 도착해서 태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아, 근데 누구? 내 와이프인데 내 여행 간다 그랬더니 부두부두 쫓아오겠다 그래가지고. 여보 인사해. 내 고객인데 나랑 완전 호영호제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안미숙이라고 해요. 나 전화 한 통하고 들어야 되니까 두 분 먼저 들어가 계세요. 네. 손들한테. 잠시만요. 뒷입 빼겠습니다. 예. 마치 두 사람만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슬쩍 자리까지 피하는 치밀함을 보인 권우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사진 한 장 딱 찍읍시다. 아, 예, 그래요. 아저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연 관계의 증거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하나, 둘, 셋.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찍었던 기념사진은 마치 태준 씨와 자신의 아내 안미숙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커플 사진인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던 날 아침, 권우진, 안미숙 부부는 호텔 앞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넣었습니다.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여보 이거 피곤하실 텐데. 네, 드십시오. 네. 아무것도 모른 채 수면제가 된 음료수를 마신 태준 씨. 그리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렇게 태준 씨는 졸음운전 사고로 위장된 채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부러 접근해서 한태준 씨 죽였다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아내. 당신
사내 딸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하라고? 어떻게 애기도 못 보고 우리 애기도 못 보고 불쌍해서 어떻게 원통해서 어떻게 눈을 감으라고? 보험설계사 부부는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요. 징역 23년형을 선고를 받게 되고 지금도 부국 중에 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아이도 무사히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남편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았더라면 아내와 아이는 평생 남편과 아빠를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살 뻔했는데요. 보험설계사 부부의 돈 욕심만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 행복을 만끽했을 텐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나란히 죗값을 치르게 된 부부.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생판 모르는 한 가정의 가장을 살해한 권우진 안미숙 부부. 돈에 눈먼 부부의 파렴치한 범죄는 한 가정의 행복을 그렇게 앗아가고 말았습니다.